대구 수성목 근처 오래된 주택가의 아침은 느리게 깨어났습니다. 흘길을 따라 안개가 내려앉고 장독대 위엔 밤새 내린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윤말수는 마당 한켠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지요. 봄이 오려나 보다. 그녀의 입에서 조용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당 구석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말순이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었습니다. 30살 두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던 시절이 있었지요. 남편은 우리 집은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지읍시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거실 창문은 늘 아침 햇살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 그 후로 말순은 이 집을 홀로 지켰습니다. 양재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어느새 아들 하나가 장가를 갔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부부가 다시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지요. 엄마, 오늘 아침 뭐예요? 아들 도연이 부엌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뭐 있겠니? 된장찌개지. 말수는 국자를 들어 뚝배기를 저었습니다.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도연의 아내 나리가 부스스한 머리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냄새가 진하네요. 그냥 토스트 먹을래요. 말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마치 잘못된 공기라도 된 듯 나리가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잠시 후 나리는 커피를 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찌개를 끓이며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냥 놔둬요.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도연이 나리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는 3개의 밥그릇이 있었지만 그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먹지 마.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허리가 저릿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이런 말 한 적 없었지요. 밥 냄새가 싫다고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내 전부인데 왜 이방인이 된 기분이지?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현과 나리의 대화 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냥 좀 참아. 엄마도 힘드실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요? 같이 사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지. 말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마음이 다치는 나이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개나리 향기가 방 안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젖히고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주던 시절이 있었지. 점심 무렵 나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용실 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짧은 대답이었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공기처럼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지 않은 된장찌개에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쩌면 이 집의 주인이 아니게 된 걸까?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그 자리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그래, 고생했다. 짧은 대화. 그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갔고 말수는 부엌불을 껐습니다. 어둑한 부엌엔 그릇 몇 개가 말라붙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이 감나무 가지 사이로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에 나밖에 없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말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집문서와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품 중 가장 소중한 것들. 그녀는 손끝으로 문서의 이름을 따라 읽었습니다. 소유자 윤말순. 그 순간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속삭이듯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는 문서를 다시 덮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고요히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곧 무언가 변하게 될 것이다. 하루가 천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는 봄비가 살짝 묻어 있었고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이른 오후 시장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싱싱한 나물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모, 두부 오늘 잘 떴어요. 한 모에 1,000원. 익숙한 목소리에 말수는 웃으며 두부 2모를 집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싸게 줘. 상인은 웃으며 덤을 하나 얹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질 즈음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채소 가게 앞 익숙한 단발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색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리고 높은 굽의 신발. 며느리 최날이었습니다. 말수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웃음소리와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어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내가 왜 그런 고생을. 그 말이 공기 중에서 멈춘 듯 떠다녔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두부 봉지가 기울며 국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했습니다. 내가 집 팔고 나오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도연 씨는 엄마 편만 들고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야. 짧은 두 음절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나리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던 남자는 불편한 기색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리가 먼저 말을 던졌습니다. 저기, 이분은 그냥 친구예요. 일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왜 여길. 그 말보다 먼저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논란보다는 들킨 불쾌함. 그 표정이 더 깊게 박혔습니다. 그래. 장 보러 나왔지. 말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리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가야 해서. 그녀는 급히 남자를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도 못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 뭘 그렇게 뚫어지게 봐요? 그 말은 칼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었고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바구니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떨어진 두부 봉지가 발밑에서 터졌습니다. 흰 국물이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누군가가 조심하세요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리가 왜 저렇게 해?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식어가는 느낌.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질 듯 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길이 흔들렸고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땐 해가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아니 나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 봐왔어.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아, 네. 짧은 대답.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와 장바구니를 풀던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흰 두부 봉지가 터져 있었습니다. 국물이 새어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가져와 조용히 닦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아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나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리야, 오늘 시장 갔었지? 나리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시장요? 안 갔는데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나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봤어.
친구라고 한 남자하고 같이 있었잖아. 어머니, 요즘 피곤하셔서 그런가 봐요. 전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엔 죄책감 대신 피로함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착각한 거겠지. 말수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굽어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TV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이젠 내가 정말 늙은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참는 게 지쳤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고 개나리 향이 미세하게 들어왔습니다. 봄의 향기 속에서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냥 견디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임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이 마음속에 움트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윤말수는 눈을 감은 채 뒤척였습니다. 이불 밖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새벽 4시. 여느 때처럼 일어났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불을 켜는 대신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나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오래된 머그잔에 물을 따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뻣뻣했습니다. 그 애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날 보겠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쿡 하고 아팠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 싸움을 벌일 수도 없었습니다. 부엌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순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비도 오는데 좀 더 주무시지. 잠이 안 와서 그래. 짧은 대화. 그 뒤로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나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우산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류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친구가 집에 좀 와도 될까요? 나리가 부엌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친구. 네. 잠깐만요. 술 한잔 하고 갈 거예요. 집이 좁은데. 그럼 제가 방 정리하면 되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녀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도연은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이해해주세요. 나리도 답답할 거예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앞치마를 벗어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낯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술 냄새, 음악, 그리고 웃음. 그 모든 게 말순의 가슴을 더 눌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세상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있어야 하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웃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웃겨요. 뭐든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된대요. 그 말에 누군가 크게 웃었습니다. 진짜 옛날 사람 같아요. 웃음소리 끝에 따라붙은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인데 이 집에서 가장 조용히 숨죽여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 변호사가 직접 가져다준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소유자 윤말순. 검은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마주한 듯 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나리의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래, 참을 만큼 참았지.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술병이 몇 개 널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흘린 국물 자국, 쓰러진 컵 하나. 그녀는 걸레를 가져와 천천히 닦았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나리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괜찮다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나리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기운을 느꼈던 겁니다. 말순은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쓴 게 잘못이었구나. 이제는 내 자리를 되찾아야 할 때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이제 당신처럼 해볼게요. 이 집, 나답게 다시 세워볼게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묘한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아직은 두렵고 아직은 외롭지만 어딘가에서 변화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가 모든 먼지를 씻어낸 듯 하늘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집문서와 도장,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야 한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부엌에선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어젯밤에 닦아놓은 식탁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매번 가족을 위해 끓이던 찌개였지만 오늘은 자신을 위한 마지막 식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도연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부동산 좀 갔다 오려 한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지. 짧은 대화였지만 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잎 사이로 비친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도심의 부동산 사무실. 말수는 차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지성 중개인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매도인 성함이 윤말수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집을 내놓으신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중개인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 동네 오래 사셨죠? 30해 넘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지은 집이에요. 말을 마치자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엔 미련과 해방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네요. 박지성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도 괜찮아요. 금방 나갈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햇살이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나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부동산 좀. 부동산이요? 그래, 집 내놨다. 그 말에 나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요? 이젠 그만하려고. 다들 불편하잖니. 어머니,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말이 헛나왔던 거예요. 나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말수는 담담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 말이다. 도연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가 집을 파신대. 엄마 진짜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그렇게 갑자기 정리하시면. 도연아, 나 이 집에서 너무 오래 참았어. 남편이랑 지은 집이지만 이제는 추억보다 고통이 많다. 그래도 우리 때문에. 아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살다 보면 어머니도 아들도 다 지칠 때가 있지. 나는 이제 조금 쉬려 한다. 나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같이 사는 게 부담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머니 덕분에 버틴 날이 더 많았어요. 이제 알면 됐지. 그녀는 나리의 손등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지성 중개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계약 성사됐습니다. 매수자분이 오늘 바로 계약금 입금하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박지성이 돌아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엔 김치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들어 다시 불을 켰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며 다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끓일게요. 나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한 주방에 따뜻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네요. 그래. 마지막이지만 또 다른 시작이지.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말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붉은 노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개나리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벗어남의 눈물, 자유로 가는 첫걸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사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끝났다. 짐을 싣는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윤말수는 잠시 서 있었다. 30회를 넘게 지낸 집, 남편의 웃음이 남아있던 마루, 아들의 첫걸음마가 찍혀있던 마당. 모든 것이 눈에 선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작고 단정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낯선 냄새가 퍼졌다.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 새벽 햇살, 그녀는 그 모든 낯설미 좋았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멀리 공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그녀를 맞이하는 듯 했다. 작은 부엌에 밥솥을 올리고 수납장을 하나씩 채워 넣었다. 컵, 그릇, 냄비. 하나하나 자리를 찾아갔다. 남편의 사진을 거실벽 한쪽에 걸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잘 지낼게요. 그 말이 끝나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텅 빈 공간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첫 손님이 찾아왔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었다. 그 뒤에는 나리가 조심스레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어서 와.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엄마, 여기 공기도 좋다. 그래, 조용하고 마음 편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나리가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저 늦었지만 정말 죄송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요즘은 잘 지내니? 네, 많이 반성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나리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 표정을 보니 마음속 단단한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래, 다 지난 일이야.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도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제 우리 자주 올게요. 이번 주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된장찌개 끓여줄게. 그녀는 웃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국물 끓는 냄새, 조용한 웃음. 그 순간 윤말수는 깨달았다. 집이라는 건 벽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누가 함께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윤말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요한 방 안 남편의 사진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녀는 사진 앞에 앉았다. 당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사진을 향해 잔을 들었다. 따뜻한 차향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방 안가득 번졌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공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눈을 떴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개나리가 다시 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다. 참 세월이 빠르네. 주름이 깊었지만 그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점심때 이웃 박할머니가 찾아왔다. 정혜 씨, 시장 같이 가요? 그래요. 오늘은 내가 점심 살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웃음이 오갔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이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말수는 웃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웃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다. 그녀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국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 유리창에 반사되어 번졌다. 그녀는 국자를 들고 혼잣말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그래, 와라. 김치찌개 해둘게. 수진이도 같이요.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창가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모았다. 이젠 괜찮아.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오니까.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개나리 향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랜 세월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었지만 그 위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삶은 결국 견디는 이에게 봄으로 돌아오는 법이었다.